바람. 바람에도 여러 가지 바람이 있을 것이다. 우리가 보통 말하는 자연 속에서 부는 네 방향의 바람인 쇳바람, 한이바람, 맞바람, 댐바람 등의 바람도 있을 것이요. 무엇을 희망한다거나 간절히 원할 때 쓰는 마음의 바람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또한 바람을 피운다, 바람이 났다는 식의 표현으로 쓰이는 수도 있다. 이만큼이나 바람은 여러 가지 속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말이 생기게 된 원천은 역시 하늘에서 불어오는 바람에 있으리라. 이 같은 자연 현상으로서의 바람이 갖는 여러 가지 속성들 때문에 다른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이게 되었으리라 생각된다. 나는 이 여러 가지 바람들 가운데서 바람을 피운다고 말할 때 쓰는 바람을 이 글의 소재로 선택하려고 한다. 여기서 말하는 바람은 무언가 비정상적이고 파격적이고 정열적인 사랑을 나타내고 있는 것 같기 때문이다. 물론 바람을 피운다는 것은 좋은 일은 아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들은 겉으로는 도덕과 윤리와 사회적 인습이 가져다 준 여러 가지 관습에 맞게 살아가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면서도 사실상 마음속으로는 언제나 바람을 피워가면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닐까. 바람에는 자유가 있다. 어떠한 기준이나 질서나 법으로도 어쩔 수 없는 궁극적인 무제한의 자유가 있다. 그것이 바로 바람이 갖고 있는 영원한 매력일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바람을 피운다는 것은 우리가 인습적인 사랑, 의무감에서 나오는 사랑 등으로부터 탈출하고 싶다는 표시가 아니겠는가. 나는 인간과 동물이 서로 다른 존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라느니 하는 투의 유아독존적인 인간관계에 나는 찬성할 수 없다. 아무리 살펴보아도 인간과 동물이 다른 것 같지가 않다. 개를 몇 년째 기르다 보니까 더욱더 그러한 생각을 절실히 느끼게 되었다. 밥 먹는 것이나 똥 누는 것이나 사랑받고 싶어하는 것이나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이나 개와 인간은 너무나도 똑 닮았다. 특히 내가 관심을 갖고 살펴보는 것은 개가 사랑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었다. 성적 충동을 느끼는 것까지는 인간과 똑같았다. 물론 인간이 위선적으로 말하는 소위 아가페적 사랑이라든가 정신적 애정 같은 것을 개는 가지고 있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인간들이 말하는 그러한 순수한 정신적 사랑조차도 모두 다 그 근원적 출발점은 성적 욕구에 있다고 보기 때문에 결국은 개나 인간이나 사랑을 느끼는 것에서는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았던 것이다. 헌데 여기서부터가 문제다. 개의 사랑 표현에는 법적 절차나 윤리나 도덕 같은 것이 없다. 발전기가 되면 어떤 상태라도 정열적으로 구애하고 더불어 사랑을 나눈다. 남이 보든 말든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큰 길가에서도 개는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으며 서로를 핥고 빨고 애무한다. 그런데 사람은 어떤가? 사랑을 하는데도 오만 가지 까다로운 절차가 있고 예의범절이 있다. 평생 한 사람만을 사랑해야 한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그것은 타락이 되고 간통이 된다. 아내가 있는 남자가 다른 여자와 사랑하게 되면 그것은 곧 바람을 피우는 것이다. 물론 바람을 피운다는 것이 무조건 좋다는 말은 아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바람을 피우는 것이 더 순수한 사랑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좀 더 자유롭고 좀 더 정열적이고 좀 더 스릴에 넘치는 마치 어디에나 훨훨 날아다닐 수 있는 바람과도 같은 그런 사랑 말이다. 그러기에 수많은 명작 소설이나 영화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라느니 불륜의 관계니 해가며 바람 피우는 것을 소재로 삼고 있지 않은가. 지극히 정상적이고 평범한 사랑은 우리들에게 큰 감동을 주지 못한다. 무언가 안타깝고 남의 눈을 피해야 하고 도저히 이룰 수 없는 병적인 사랑이 우리의 가슴 속 깊이 파고드는 것이다. 바람같이 자유로운 사랑, 단말마같이 정열적인 사랑을 그리워하게 될 때마다 나는 이상화 시인이 쓴 나의 침실로를 생각하곤 한다. 그 시에 나오는 젊은 두 남녀의 사랑은 그야말로 절박한 사랑이다. 무슨 까닭에서인지는 알 수 없으나 두 사람은 밤에만 만나야 하고 남의 눈에 뜨이면 안 된다. 그들이 바라는 것은 사면이 벽으로 막힌 자그마한 침실이다. 다른 사람의 간섭이나 제재를 받지 않고 어떤 도덕이나 윤리도 초월할 수 있는 둘만의 침실. 그곳이야말로 그들이 바라는 최후의 안식처이다. 침실이 상징하는 것은 결국 원초적 본능에 의한 순수한 섹스일이라. 이들 두 남녀의 사랑이야말로 진정 바람 같은 사랑이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바람을 피운다는 것은 나쁜 의미가 아니고 일종의 창조적 방황이거나
순수한 자유의지의 확인인 셈이라고나 할까. 우리는 늘 바람을 피우며 살아가야 한다. 겉으로 대담하게 모든 윤리와 인습을 깨뜨리며 바람을 피울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마음속으로나마 계속 바람을 피워나가야만 한다. 특히 이것은 지금의 젊은이들에게는 더욱 절실히 필요한 일이다. 사회가 점점 복잡해지고 인구가 늘어날수록 사람들은 우리의 개성과 원초적 본능으로부터 나오는 건강한 생명력을 잃어버린 채 한낱 창백한 소시민으로 전락해가기 쉽다. 얽히고 설킨 여러 가지 제약들이 우리의 젊은 패기를 꺾어 놓는다. 긴 치마가 유행인 요즘에는 미니스커트를 입고 나가면 다들 이상한 눈초리로 쳐다본다. 그러나 미니스커트가 유행할 때 맥시스커트를 입고 다니면 모두 다 괴물 쳐다보듯 한 적이 있었다. 이만큼이나 사회적 관습이나 윤리는 간사한 것이다. 젊은이들이 이러한 것에 꺾여져 버린다면 그 사람의 장래는 어떻게 되겠는가? 나는 요즘 대학생들이 너무나 현실과 타협하기를 좋아하고 진지한 사색이나 갈등을 외면한 채 쉽사리 소시민으로 안주해버리는 것을 너무나 안타깝게 여기고 있다. 우리는 끊임없이 바람을 피워야 한다. 진정으로 사랑하는 대상이 생기면 그가 누구이든 간에 그가 어떤 처지에 있든 간에 목숨을 걸고서라도 덤벼들 수 있는 정열과 투지를 가져야만 한다. 또한 바람을 타고 높이 높이 비상하는 새들처럼 우리의 이상과 포부는 한없이 넓고 큰 것이어야 한다. 가을이 깊어가고 있다. 나뭇잎이 다 떨어져 버린 창밖의 전경을 바라보며 넌지시 턱을 괴고 상념에 잠기니 문득 나의 가슴 속에도 물씬물씬 외로움이 솟구쳐 오른다. 아, 바람을 피우고 싶다. 바람처럼 자유롭게 사랑을 나누고 싶다. 자, 이쯤에서 이상화 시인의 나의 침실로를 감상해보자. 가장 아름답고 오랜 것은 오직 꿈속에만 있어라. 마돈나, 지금은 밤도 모든 목거지에 다니노라. 피곤하여 돌아가련도다. 아, 너도 먼동이 트기 전으로 수밀도에 내 가슴에 이슬이 맺도록 달려오너라. 마돈나, 오려무나. 내 짐에서 눈으로 유전하던 진주는 다 두고 몸만 오너라. 빨리 가자. 우리는 밝음이 오면 어딘지 모르게 숨는 두 별이여라. 마돈나, 구석지고도 어두운 마음의 거리에서 나는 두려워 떨며 기다리노라. 아, 어느덧 찻딸기 울고 묵개가 짙도다. 나야시여, 너도 듣느냐. 마돈나, 지난 밤이 새도록 내 손수 닦아둔 침실로 가자, 침실로. 낡은 달은 빠지려는데 내 귀가 듣는 발자국. 오, 너의 것이냐. 마돈나, 나의 짧은 심지를 더우잡고 눈물도 없이 하소연하는 내 맘의 촉불을 봐라. 양털 같은 바람결에도 질식이 되어 야푸른 연기로 꺼지려는도다. 마돈나, 오너라, 가자. 앞산 그림애가 도깨비처럼 말도 없이 이곳 가까이 오도다. 아, 행여나 누가 볼런지 가슴이 뛰누나. 나야시여, 너를 부른다. 오늘은 여기서 이만 줄일까 합니다. 평온하고 행복한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